당진시의 자체 감사 결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편법으로 수령한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의 규모는 총 231억 원으로 충남도는 가택수색과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재난안전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태안군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과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화급 행정복지센터. 이곳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출퇴근 일지입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전자출결 시스템에 출근 기록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9시 반 퇴근 입력을 합니다. 같은 날 출근했던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이날 4시간 반에 해당하는 시간의 근무수당 약 3만 원을 챙겼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이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송화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6명이 지난 3년 동안 시간의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여만 원. 주말에 나와 출근 기록을 찍고 나가선 밤늦게 돌아와 퇴근 기록을 찍는 수법을 썼습니다. 최근 태안군에 이어 당진에서도 터진 공직사회 비리. 시민단체는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엔 손을 놓다시피 하다 자신들의 수당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챙겼다는 겁니다. 진짜 서민들한테 필요했던 장애인 부부 수당이라던가 그런 일들은 방기되고 그분들이 정말 받았어야 될 것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고 좀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당진시는 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규정대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가산금으로 수령액의 5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3개월간 초과 근무 금지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근무 부당 수령 사례를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초과근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초과근무 명령 금지를 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업무 태반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으로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총 231억 원이며 명단은 충남도와 각 시군,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명단 공개에 이어 가택수색과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재난안전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의 경우 유관기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 회의 개최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58명)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인데도 희생자들이 숫자로만 표현돼 추상화되고 있다며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일부 유족의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몇몇 이름을 삭제했는데요. 정부도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주한 대사관은 자국민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매체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진행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해 벨기에로 향했던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14일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함께 공동 귀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개의 시도지사는 각자 이번 유치를 위한 시도별 포부와 계획 등을 밝혔는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획기적인 확충의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세종시와 함께 충청권이 체육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유치를 한 것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대학생이 오기 때문에 진정한 청년 문화를 알리고 이것들이 세계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개막식이 개최되는 대전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준비할 것이며 대학생 경기대회는 미니올림픽이라며 이번 경기 유치는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까지 충청권이 활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 메가시티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도지사가 힘을 합쳐 한치의 빈틈없이 임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충청권이 손을 맞잡고 한뜻이 돼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라는 국가 대업을 이룩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대회 유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충청권이 힘을 합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제21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당진시가 최우수 국무총리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당진시 정영환 공동체 새마을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새마을과장 정영환입니다. 예, 당진시가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이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제21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진시 주민자치가 3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최우수 국무총리상에 고대면 주민자치회가 선정됐고요. 특별 공모 분야에서는 당진 3동 주민자치회, 제도 정책 분야에서는 당진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0년 신평면이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당진시가 최우수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주민자치 선도 도심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건가요? 네, 먼저 고대면 주민자치회는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학습 공동체 활동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최우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번 활동은 농번기 등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대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의용소방대, 노인회, 적십자 봉사회, 마을교육자치회 등 마을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돌봄을 위해 함께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진 3동의 당신을 위한 진심 하우스가 공동체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 마련으로 특별 공모 분야를 수상한 데 이어 당진시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제도 정책 분야에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당진시 주민자치에 대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진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들도 있을까요? 네, 당진시는 앞으로도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주민자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현재 각 읍면동에서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새로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사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진형 주민자치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결정한 사업들이 실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정영환 공동체 새마을 과장이었습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방법, 어구, 시간과 지역 등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한 어업인과의 분쟁과 어장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진시가 충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35년 미래상은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당진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육 문화도시, 계층을 포용하는 상생 발전도시 등을 제시했는데요. 또 당진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목표 연도를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목표 인구는 기존 50만 명에서 27만 7천 명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서산시의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기준 건축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등 복합 민원의 처리 기간이 58%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축률은 지난 7월 21%, 8월에는 34%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서산시는 복합 민원 예약지와 허가기간 만료 예고제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내년부터 참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수당을 2배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50만 원, 유족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 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서산시는 참전 유공자와 유족 약 1,700명 등 모두 2,405명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당진과 홍성, 광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굴과 새우젓 등 국내산 수산물 김장재료입니다. 구입 후 시장에 설치된 행사 장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당 2만 원 한도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홍성군의 유기농업 특구가 2022년 우수 지역발전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홍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96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홍성의 유기농업 특구가 9개 우수 특구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 상품 매출액 향상과 홍성 마늘 해외 시범 수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중기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